저희는 계속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늘 불금에 치맥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치맥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깐부치킨에서 이 잭슨 왕과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만났는데 그 어제 치킨 주문이 폭주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깐부만. 물론 깐부를 못 사 먹으면은 뭐 이렇게 다른 치킨도 많이 사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시작과 동시에 뭔가 대한민국의 이 경제 구조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구나. 이 재벌 기업들이 시장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세계적인 어떤 기업가인 잭슨왕과의 이런 치킨 회동. 국민들이 굉장히 뭔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 또 주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치킨 관련 주가 많이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경제 활력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잭슨 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소통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해서 대만 내에서도 그 본인의 소통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에 이 GPU가 많이 생산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고대형 메모리는 이제 삼성에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기업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는 건 자율주행과 로봇을 또 주력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현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윈윈 구조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에서 그것도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과 함께 벌어졌다는 거. 저는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어떤 이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게 할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젠스랑 씨와 두 총수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협업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어제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같이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젠슨왕 CEO는 사실상 이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쭉쭉 이제 AI, GPU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SK와 삼성 회장과 회동만 했다. 이거는 반도체 영역에 국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지금 정의선 회장과 삼자 회동을 할 경우에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로 진출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스마트 소프트웨어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앞으로 젠슨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SK와 삼성만 부르면 나는 앞으로 반도체 영역에만 머무를 거지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지만 실제 그 정의선 회장을 부름으로써 나는 지금 우버랑도 지금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시아 시장이라든 전국 세계 글로벌 시장에다 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젠슨 왕은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걸 회동의 멤버만 가지고라도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깐부치킨 같은 경우를 픽업하는 그러니까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저는 원래 정치권에서 메시지가 중요한데 경제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 깐부라는 단어가 오징어 게임에서 친구를 의미한 건데 앞으로 이런 이 3인의 회동이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더더군다나 한미 이제 이 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이 3자가 앞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AI 연대를 맺을 경우에 파장은 상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소, 그다음에 어떤 매치, 그러니까 브랜드까지도 치밀하게 고려한 젠슨 왕의 그런 전략적 행보가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최태원 회장과는 그냥 오늘 만나는 식으로 만남을 이어갈까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니까. 다만 거기는 이제 반도체라는 일종의 좀 말하면 국한된 영역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냥 공식 만남에서 이어가겠지만 사실 이번에 하이라이트 필름은 바로 어저께 삼성동의 저 장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기서 어제 제가 주목됐던 건 하나는 1996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본인한테 편지를 공개하면서 비디오 게임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망 설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말하자면은 디지털 강국 이 세계가 다 실현됐다. 그게 오늘날 젠슨 왕을 만든 것이다. 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행보들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젠슨 왕이 보여줄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력 이런 것들이 이번 어제 하루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꽤 깊이 각인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치밀한 전략이 오고 갔던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진이 상당한데
협상은 잘 됐다는 총평들이 꽤 많은데 그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6천억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메시지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최종 협상안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의 미국 자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가서 6천억 달러 더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오 트럼프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끌어다가 많은 액수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많은 3,5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줄였고 그것도 분납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협상안을 국민들한테 말을 함으로써 저는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팩트의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지 트럼프에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세계에서 협상을 잘한 대통령이고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하고 간 거 보면 예. 나에게 양보를 이끌어냈어.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 의문의 일패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 차이는 저는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고 다만 향후에 있어서의 어떤 디테일들, 뭐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완전하게 됐다라든지, 뭐 쌀과 소고기에 대한 부분들의 이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MOU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소셜 미디어에 밝히는 부분들은 예. 이게 하나의 그 정치적인 메시지이지 협약에서 어떤 틀린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 농산물 부분에서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 농산물 개방 철저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확언을 했는데 지금 러트넥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 시장 100% 개방하기로 했다. fully라는 네. 워딩을 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이건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미 우리 측 입장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른바 잠정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정도에서 끝난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봤을 때 풀리라는 것도 그게 함의하는 거는 미국이 끝까지 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일 사안이다. 그 얘기 뭐냐면 농산물 개방 시장은 미국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중서부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 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대두 문제가 결국에는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면서 그걸로 풀었듯이 트럼프 정부는 결국 한국의 그 시장 개방을 계속 얘기하는 거를 하겠다. 그 러트닉 장관은 그것을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로 꺼내놓고 네. 이번엔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합의문에 안 들어갔다는 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끝까지 미국은 아마 이 문제를 중간선거 이후에도 저는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안 된 거고 개방이 안 될 거 같이 우리 정부는 얘기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공세가 계속적으로 오면서 다른 관세 협상들, 특히나 지금 뭐 다른 거는 해결이 됐지만 기타 관세 협상에서 50%가 되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협상할 때 미국이 끝까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이걸로 보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방어할 것인가. 이건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협상이 대체적으로 잘 됐다. 우리가 방어를 잘했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선방했다는 얘기지 예. 결코 우리 측의 요구가 아주 우월해져서 했다는 협상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미국의 여론전까지 하면서 농산물 개방 이 얘기는 끝까지 반도체라든가 이 얘기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뉴노멀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비 전략들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잘 세울 것인가. 이번 협상 잘 끝났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미국의 노림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한 지금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숙제긴 해요. 네. 그런데 이미 협상을 끝낸 그 성과에 대해서까지 그 후속 조치를 따져서 평가절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사실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3,500달러 일괄 투자했을 당시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왜 일본처럼 하지 않냐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동차 시장 다 죽는다고. 근데 3,500달러 다 줬으면 일본처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동차 살리려다가 나라가 거덜났겠죠. 근데 결국에는 시리안 협상 과정에서 분납이고 투자처 자체도 미국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이 다르긴 하지만 네. 이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업장 협상을 따져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 미국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다 받아내온 것이죠. 예. 그리고 200억 달러의 상한을 뒀잖아요. 상한. 네. 우리가 힘들면은 200억 달러 미만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뜻대로 안 가고 우리 측의 뜻대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 네. 결국에 제대로 봐서는 후속에 대한 과제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경주에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관세 협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예.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안 정도의 지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협상 과정들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그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내리기 직전까지도 상대방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이 문자 메시지로 협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전에 뭐 고성도 갔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24번의 장관급 예. 회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터프 그 협상가라는 이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산업부 장관에게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구군을 걸고 명운을 건 이런 말하자면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밀한 협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그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연말까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이제 공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도 이번에 이른바 스몰 딜이 아니라 빅 딜이 된 이유는 그런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그 강한 어조에 서로 간에 협상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들은 거의 만나서 나중에 탑다운 형식으로 그냥 합의한 거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안에서의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데 예. 그러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좀 전에 그 미국 정부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트닉 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투자할 사안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가스관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러트닉 장관은 어쨌든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미국이 제가 이렇게 뉴노멀이라는 거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인 큰 틀에 합의는 했다지만 미국이 어떤 형태로 또 우리 요구를 또 관철시키자고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우리 정부는 항상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해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네. 늘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합의문에 좀 서명을 해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언제쯤 이거 서명하는 겁니까? 뭐 이게 정부에서 좀 발표한 거를 보면은 뭐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 새, 그러니까 에이펙이 마치고 그 주간에 아마 MOU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서명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후속 조치들은 끊임없이 미국은 뭔가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거는 뭐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예. 저는 미국, 중국의 이 관세 협상에 좀 우리는 배울 점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강한 사람한테 약해지고요. 약해지면 강하게 나옵니다. 예. 그 케이스가 밑에 있는 일본이 약자 자세로 가다 보니까 강하게 그냥 다 빼먹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히토리를 가지고 강하게 받아치니까 결국에는 1년 유예를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나자라고까지 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극명하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협상에 대한 딜 방식이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게 중국처럼 뭐 강하게 갈 수는 없어도 밀고 당기고 하면서 뭐 근관도 주고 또 터프가이였던 우리 김정관 장관이 네. 고선까지는 오고 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충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MOU 어떤 최종 서명까지는 이게 불투명하게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에이펙이라는 국제회의 와서 한 말을 트럼프가 뒤집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도 강한 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하다라고 강조했었던 핵 잠수함 승인 요구.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상당한 성과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즉흥적이잖아요. 그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핵잠 같은 약간 디테일한 의제를 공식 석상에서 인사말 모두 발언에 거의 포함시키다시피 꺼낸 예. 이유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흥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이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 사실상 지금 모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 거의 뭐 황제급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트위터에다가 SNS에다가 이미 또 우리 필리조선소에서 그럼 하겠다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체면도 세워준 것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아마 그런 즉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영민하게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80년 동안의 수건이 풀리는 겁니다. 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이제 핵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져서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한데 이제 근데 과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만들면 쉽게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데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게 될 경우에 뭐가 있냐면 도크를 새로 건설해야 돼요. 그럼 10년 가량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다 마치고 떠난 다음에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돌아와서도 떠날 무렵에 핵잠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또 이 핵 재처리 시설을 다시 허용할 때는 법을 좀 조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좋긴 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만 디테일이 또 남아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정부가 향후 어떻게 미국 정부와 협상하느냐 여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핵잠수함 승인된 것보다 이후에 이제 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인데 당장 그 시진핑 주석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잖아요. 네. 이게 그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변수라고 볼 수도는 있고 시진핑 주석이 불편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안보 군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체지 군사협력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개념이 동맹은 아닙니다. 군사동맹은 미국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혈맹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동맹대로 군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약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군비를 뭐 축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그 부분은 아닐 것이고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으나 아세안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회담은 경제협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AI나 반도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